개그맨 시험 보러 한번 나가본 적 있어요. 매초였으면 음악 캠프 철이 씨였어요. 뭐라고요? 네가 저거할 그 의사가 맞냐? 아, 무릎 아프면 그냥 사공성 형한테 보내거든요. 편집해주세요. 야, 1,500! 정말 통정다. 땡! 저는 15kg 만큼 아, 야. 힘내라 병원은 아무것도 없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키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줌 싸기도 오줌 싸면 키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건튜의 강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오늘 건강 튜브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항상 함께했던 공간이 아니라서 놀라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네. 오늘은 정말 뜻깊은 시간입니다. 세계로 쭉쭉 뻗어가고 있는 최고의 메디컬 프로그램 건강 튜브가 이제는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의료인들의 축제 그리고 의료 축제 2022 메디 부산에 초청이 됐습니다. 와우! 와! 와! 이 불꽃 터지는 거 봐, 재원 씨. 눈이 부시네요. 이야. 네. 야, 너무 뜻깊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건투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오늘은요 100세 시대 부산 경남 척추 관절을 지켜라라는 네. 주제로 부산을 대표하는 새 병원의 원장님들을 모시고 척추 관절의 뿌리를 아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척관절의 명의들이십니다. 네. 1분 1초도 눈을 떼지 말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볼륨을 높이고 오늘 건강튜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척추와 관절이 너무나도 행복해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대급 스케일 그리고 게스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먼저 단대병원의 이철희 대표원장님, 사공은성 병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산 큰병원의 김준석, 윤명수 병원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름만 들어도 척추와 관절이 꼿꼿하게 일어설 것 같습니다. 힘내라 병원의 황진호 원장님, 김문찬 병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뭔가 이런 신호가 조금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내 몸 스스로가 준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기에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수술을 하시면 평생 쓰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무릎 건강이 좋아야 이 내 삶의 질이 높아져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를 항상 추천드리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발전이 있어 왔거든요. 최소한의 이제 골절제, 최대한 이제 인대 균형을 맞춰내는 것이 기존의 수식보다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하기를 좀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검사를 한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환자 몸에 무리가 덜 가는 방향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이 거기서 엄청난 파워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근육들이 다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 치료 엄청난 스피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구나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라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통증을 오래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시술 또는 이 간단한 내시경을 갖고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정말 많은 그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저도 그렇고 그리고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그렇고 뭔가 좀 이분들이 누군지 알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휴에서 새롭게 자기소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내가 누구게 진실을 찾아라 게임입니다. 네. 내가 누구게 진실을 찾아라. 보시면 원장님들이 본인을 소개하는 3개의 문장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걸 저희가 편말로 준비했고 답을 맞춰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저는 학창 시절에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어허. 두 번째. 두 번째, 저는 개그 콘테스트에 나간 적이 있다. 나는 BTS의 팬클럽 아미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에 한 개의 거짓말이. 한 개의 거짓말이 있는데요. 네. 자, 황진호 원장님 웃고 계신데요. 웃고 계세요. 황 원장님, 저 중에 거짓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딱 보이는데요. 뭡니까? 1번 아니겠습니까? 1번. 네. 아, 우리도 재미없게 방송을 하시네요. 안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개그 콘테스트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네. 네.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술 먹다가 네. 이렇게 한번 우리도 개콘 보다가 한번 저런데 한번 좀 나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네네. 그 개그맨 시험 보러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성대모사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로 아마 제가 나갔던 것 같은데 예. 배철수를 한번 해보겠어요. 배철수. 배철수 씨. 예, 좋습니다. 그건 뭐 준비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예, 예.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예, 저희도 준비하고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배철수입니다. 네. 배철수 음악 캠프입니다. 철이 씨였습니다. 또 옷 같네요. 내가 누구게 재원 씨 두 번째 네. 누굽니까 이번엔? 사공은성 병원장님 네. 거짓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원장님들을 알아가는 시간. 윤명수 원장님이 한번 맞춰주실까요? 예. 라이벌 우리 단디병원의 사공근성 원장님의 거짓말. 저기서 구라를 찾아랍니다. 1번 중국에서 살았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예. 축구 선수를 할 뻔했다. 네.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남자들 다 축구 선수 할 뻔했죠 어릴 때. 나는 많이 안 먹는다. 이거는 덩치를 봤을 때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뭐 의견 있습니까? 아니다. 합리적 의심으로 다가가셨고 많이 안 먹는다가 거짓말일 것이다. 저는 실제 중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성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예. 다들 이제 중국에서 온 거 아니냐,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화교 네. 아니냐 이렇게 네. 했는데 중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예, 화교도 아니시고요. 많이 안 먹는다.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소식 좋아하시군요. 저도 약간 예.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살찌는 체질이라서 체질이라. 실제로 많이 안 먹습니다. 네. 네네. 관절 건강에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좋지는 않죠.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축구 선수를 할 뻔했습니까? 네, 실제 축구 선수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다가 네, 뭐 관절 때문에 그만두셨나요? 옛날에 그 브라질에 말이죠. 그 저기 소크라테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저 의사 선생님 하면서 축구 선수 국가대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축구를 네. 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이거 알아가니까 재밌다 이거. 그렇죠. 벌써 두 분이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네. 이 원장님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김준석 원장님이신가요? 네. 네, 부산 큰병원의 김준석 병원장님. 네. 셋 중에 어떤 거짓말을 하셨는지 뻔뻔하게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읽어주시죠. 나는 개를 키운다. 뼈가 3번 이상 부러진 적이 있다. 3. 나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다른 분들보다는 평이하면서도 뭔가 그 진입 장벽이 높은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맞춰야 될지. 큰병원의 윤명수 병원장님도 모르신다는 눈빛이네요. 그러게요. 네. 예. 이거는 저 찍기 신공을 발휘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살면서 찍기를 한 적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보통 이제 의사분들은 대부분 다 사지선다에 익숙하거든요. 삼지선다 상당히 찍기도 힘들고. 근데 아무래도 저 3번 이상 부러지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남의 뼈 부러진 것까지 이렇게 좀 생각하니까 좀 역시 정형외과 의사들이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원장님 정답 뭡니까? 정답은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오답입니다. 오답이고. 네네. 굉장히 말씀을 좀 어렵게 하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또 맞힌 줄 알았어요. 지금. 예. 예,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3번 나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게 오답입니다. 아, 네, 자차로 이용하시는군요. 제가 보기엔 그 보타이 하시고 약간 고급스러운 게 S클래스로 다니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아까 설명드리면 네. 저는 그 옛날에 야구를 좀 했었는데 이번엔 야구가 야구하다가, 나왔네요. 예, 네. 4인 야구하다가 쇄골 한 번, 오. 손에 이제 중수골 한 번, 손가락뼈 한 번, 이렇게 3번 부러졌습니다. 아니 서전이신데 손가락뼈를 다쳤어요? 네. 이제 좀 이제 고생했었죠. 오. 손가락 부러진 상태로 집에도 안 들켜야 되고 네네.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한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어깨는 쇄골을 수술했었고. 아, 이거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황진호 원장님이신가요? 네. 좋습니다. 저는 약간 3번 같은데요. 너무 바쁘셔서 운동을 매일 하실 시간이 있을까요? 나는 2번 편식이 심하다. 나 다 잘 드실 것 같아. 저게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홍보팀이 이제 홍보팀. 저를 보고 이제 헷갈리게 내드리겠다. 아, 네. 그래서 아, 제가 봐도 좀 헷갈리거든요. 네. 저도 답을 모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답은 누가 맞춰주죠? 3번 나는 운동을 매일 한다. 그런 몸이 아닌데 뭐. 편식도 안심해야 되지 않나요? 네, 편식이 안 몸이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 아 그럼 1번은 맞다는 얘기신가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의상에서 자기의 뿜뿜이 느껴지거든요. 상당히 강하신 네. 예, 저를 보자마자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말씀하셨거든요. 예, 4만 4천 명이었는데 100만 명이라고. 그게 구라였네. 예. 자, 다음은 이분은 누굴까요? 알러지가 있으신 것 너무 같은데요. 웃겨요. 네. 김홍찬 원장님이십니다. 나는 중매 결혼을 했다. 중매 결혼을 했다. 나는 술을 알러지로 못 마신다. 나는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도 수술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왠지 아픈 거 싫어하실 것 같이 생기셨어요. 자, 뭐 김문차 원장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네. 봤을 때 중매 결혼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애 결혼일 것이다. 반드시 저도- 연애 결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소개팅보다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잘 알아서 뭐 정답을 대충 알고 뭡니까?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수. 말씀. 알러지가 뭔가요? 예, 주량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주량은 아닌데 모임이 자주 있다 보니까 네, 예, 자주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힘내라 병원 뒤뜰에 헛개나무 한 그루 심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여러 원장님들과의 이야기를 나눠봤고 우리가 또 얼어있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자기소개를 타임을 가지니까 정말 누가 어떤 병원의 원장님인지도 한 번에 그럼요. 알 수 있었던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튜브가 2022 메디부산에 찾아와서 특집 방송을 함께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재원 씨는 건강튜브 어떤 편 출연하셨죠? 저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모유수유 편에 출연을 했습니다. 중요하죠. 네, 너무 좀 많이 얻었습니까? 제가 많이 드리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퀴즈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옛날에 음악하면 이런 음악이 있었습니다. 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빠라바라바라바라밤. 장학 퀴즈죠. 장학 퀴즈. 지금부터 장학 퀴즈 관전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저와 이재원 아나운서가 차인태 선생님이 되어서 차인태 선생님이 누구죠? 예, 그 장학 퀴즈 진행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네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장학 퀴즈 차인태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차인태입니다. 장학 퀴즈 차인태입니다. 하셨던 분이 계신데 여기 저 장학 퀴즈 나가셨던 분들 있으십니까? 예, 여기. 그 세대는 아니시구나. 골든벨. 저 골든벨. 네. 나가셨어요? 어디까지 가셨는데요? 마이크 좀 드시고. 예. 6단계까지. 6단 많이 올라가셨네. 오.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 규칙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 질문을 듣고 맞으면 앞에 지금 판넬이 있죠? 판넬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판넬이 있습니다. 거기 각 병원별로 이름을 적어놨어요. 예, 그걸 딱 들면서 각 병원의 이름을 단디, 힘내라, 큰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단디. 예, 좋습니다. 예. 우승하신 분에게는 큰 혜택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치열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퀴즈를 내드리는 게 아니라 각 병원별로 경연입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내가 안다라고 하면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문제당 점수는 100점입니다. 100점씩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릎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자, 황진호 원장님 무릎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철권. 철권. 아, 무릎으로 찍으니까. 아니요. 그럼요? 모르시나요? 예. 우리나라 세계 랭킹 1 철권의 아이디가 무릎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진짜 무릎 몰랐던 전문가시다. 사실이에요. 네. 거기에 파생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저는 사공운성이잖아요. 아, 예. 아, 이거 저 왜죠? 간접 무릎을 아프면 그냥 사공운성한테 보내거든요. 그냥. 편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부산 큰명은 질 수 없는데요. 도가니? 허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자, 재원 씨. 네. 이화여대 성악과 출신답게 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네, 네. 이 동요 1절 동안 무릎이란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자, 병원별로 단디. 단디 네, 뭐 생각 안 합니다. 5번. 5번 아닙니다. 자, 단디 병원은 일단 기회를 잃었습니다. 자, 힘내요. 12번. 12번 1절 동안 12번 나온다. 다운 아닙니다. 큰병원. 8번. 8번. 야, 이거 정말 일본에서는 비사이로 마카가 있는데 여기서도 선생님들 다 피해 가십니다. 전문가들이신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다운. 힘내라. 9번. 9번. 아니, 8번 해서 아니, 다운이라고 했는데 다운이라고. 자, 이제 이제 아니면 한대를 들어주면. 단디 하나 10번. 아니 다운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다운이라. 자, 큰병원. 7번. 7번. 7번 아닙니다. 자, 남은 숫자 하나예요. 네. 큰병원. 6번. 6번. 정답입니다. 아, 6번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렵게 맞추시기 있나요? 와, 아 진짜 굉장히 스피디했고요. 스펙타클했습니다. 예, 아 100점, 예 100점만 올리셔야 돼요. 100점. 마치 오수 끝에 의대를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의료적 질문을 큰 병원에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제가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면서 저보다 더 날씨를 잘 맞추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바로 우리 어머님, 네. 할머님 분들인데요. 맞아요. 무릎이 쑤시다, 야, 내일 비 오겠다 하면 네. 비가 오거든요. 야, 비 오겠다, 야. 네. 바로 이제. 아니, 어떻게 무릎으로 통증이 비가 올 수 있는지 무릎의 통증으로 알 수 있나요? 올해 경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기압일 때, 네. 기압이 낮을 때 이게 비가 오게 되는데 네. 기압이 낮게 되면 무릎하고 관절 안팎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 관절이 붓고 그런 것들이 통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기압 차이 때문에 저기압 그런 때문에 저기압과 예. 고기압에서 오는 기압 차이 때문에 할머님들이 느끼시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학적인 분석. 저는 기분이 네.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인데. 예. 자, 맞죠.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출산 후에 모든 관절들이 약간 너덜너덜해진다는 기분이 받았거든요. 이런 출산 전후나 이럴 때 산후 관절통을 예방하거나 혹은 호전하거나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황진호 병원장님이 계속 너무 쳐다보셔가지고 크게 쳐다보셔가지고 네. 내가 말하고 싶어라고. 이거 내가 전문 분야야. 좀 예. 여자분들이 인생이 3번 바뀌시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초경하고 바뀌시고요. 그다음에 출산하고 바뀌시고 폐경하고 바뀌시는데 네. 그게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러세요. 그쵸. 그래서 출산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그 호르몬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전문 용어는 이제 프로제스테론인데 모든 관절 인대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산도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그 때문에 저희가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운동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한 6개월 안에는 운동하지 또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평상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그렇습니다. 네. 이재원 씨는 오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병원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걸 다 여쭤볼 수 있어요. 예약하지 않고 여기 많은 네. 명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물어보는 시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시청하고 계신 우리 건티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워낙 명의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들을 들어오셔서 또 댓글로도 달아주실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점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릎 부상 중에
치명적인 부상이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네. 종종 뉴스를 통해서 유명 운동선수의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부상만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수술 후에 재활하고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기를 드립니다. 다음 중 십자인대 파열을 겪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중에서 한 명 골라주시면 됩니다. 큰병원. 몇 번일까요? 답은요? 10번 공효진 배우님. 공효진 씨. 공효진 씨는 그 십자인대 말고 딴 걸 다쳤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디를 다쳤을 것 같습니까? 연골판이 뭐 다치든지. 아 뭐 반월상이라든지.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큰 병원 틀렸고요. 단디병원. 네, 단디 그렇게 작게 할 거예요? 단디! 단디! 예, 단디! 예, 메시 리오나르도 메시. 리오넬 메시 왜죠? 왜? 네. 메시가 지금까지 큰 부상 없이 계속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십자인대로 뭔가 이렇게 장기간 쉰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보통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 얼마 정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죠? 한 적어도 3개월에서 이제 운동선수, 축구 선수처럼 이렇게 턴 동작이 많으려면 6개월은 지나야 아마 복귀가 가능할 텐데 네. 메시는 그렇게 오랫동안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역시 네네. 축구 선수를 준비하셨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정답은 뭡니까? 네 정답은 리오넬 메시 맞습니다. 네. 메시는 왼쪽 무릎뼈에 타박상을 입었었습니다. 잘 차는 선수는 다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아 진짜 선택받은 몸이다 이렇게 보니까. 리오넬 메시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걸 맞춰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한번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이 있으면요 무조건 이게 관절염으로 좀 이어질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아 그럴까요? 십자인대 손상이 있으면 네. 그 10년 정도를 봤을 때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네. 한 7-80%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무릎이라는 관절 자체가 이 인대만으로 유지가 되는 관절인데 인대 4개가 있거든요. 네. 외측, 내측, 전방 십자, 후방 십자. 네. 네, 그 중에 하나라도 손상이 가면 이 관절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무릎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좀 흔들림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올 확률이 높지만 네. 활동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좀 관절염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30대, 40대에서 주로 십자인대가 파열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관절염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젊은 나이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렇게 오지 않는데 십자인대를 다친 젊은 세대에게도 그런 관절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에 좀 담아둬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확실히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 후방 십자인대 부상보다 큰 부상이죠. 흔한 부상이 전방 십자인대이고 네네. 이제 방향에 따라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실제로 더 불편한 거는 후방 그렇군요. 십자인대일 수 있습니다. 예. 무릎이 이렇게 걸을 때 자꾸 뒤로 꺾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불안정을 많이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평상시에 그러면 이걸 좀 조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운동하시게 되면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네. 인대라는 게 이제 수축과 응축이 별로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트레칭으로 좀 풀어주셔야 그 미세한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좀 덜 다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시 아까 그 무릎에 대한 그 명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네, 벌써 무릎에 대해 많이 알아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요 무릎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 무릎 관련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 실내를 무릅쓴다라고 하죠. 나 실내를 무릅쓰고. 네, 여기서 아. 무릅쓰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무릎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무릎이면 밑에 피읍을 붙이는데 이건 네. 비읍입니다. 네. 무릅쓰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면요 무릅쓰다는 한 가지 뜻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다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릅쓰다라는 뜻이 옛말에 부끄러움이나 체면을 돌아보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소가 죽을 무릅쓰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팻말에 손이 가지 않는데요. 무릅쓰다. 네, 힘내라. 뻔뻔하다. 뻔뻔하다는 전데요. 예. 힌트를 좀 드리자면 신체 어디 부분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줌 싸개 애들이 뭐 했어요? 키를 어떻게 했어요? 키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키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줌 싸개들이 오줌 싸면 키를 어떻게 했습니까? 큰병원 네네. 머리에 뒤집어 쓰다. 머리에 뒤집어 쓰다. 정답! 이렇게 되면서 큰 병원은 가장 큰 점수 200점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야, 신나게 지금 숫자 2를 넘기고 계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무릎 쓰다의 다른 뜻이 덮어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공관절 수술도 새 관절로 덮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릎 통증이 얼마나 심하면 자각 증상으로 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공관절을 이제 하는 뭐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는데 네네. 대부분 이제 배울 때는 이 이제 무릎의 관절이 완전히 진행된 네. 사기 관절염에서 이제 국한돼서 말씀드리자면 자각적으로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보통 화장실 가기 힘들어진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좀 있더라도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면 네. 지금 김준성 원장님 자세 바로 부탁합니다라고 와가지고 화들짝 놀라셔서 정좌를 하셨습니다. 네, 화장실부터 하시죠. 네. 예. 그래서 밤에 이제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가 이제 힘들어질 정도 되면 수술을 결정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적정한 이제 인디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인공관절에도 수명이 있다고 하던데. 아, 그렇죠. 네, 최대한 그럼 늦출수록 좋은 걸까요? 황진호 원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네. 왜 이걸 저한테 질문? 아, 명의시니까요. 예. 44,000명의 유튜버를 보유하신 힘내쇼 TV의 황진호 원장님이시니까요. 네. 그 뭐 모든 건 다 수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사람도 살다 보면 죽을 수 있고 네. 자동차도 쓰다 보면은 또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말하는 인공관절 자체도 기계이기 때문에 네. 수명이 있습니다. 예, 특히 무릎 관절도 수명이 있는데 저는 뭐 저희 어머니가 요즘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네. 예, 뭐 아까 김준성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화장실 못 가세요. 그런데도 이제 아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굉장히 잔소리하시거든요. 뭐라고요? 네가 정형외과 의사가 맞냐? 애미가 그렇게 아픈데 예. 뭐 찾아오지도 않고 부산에 있다는 둥 뭐 말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도 제가 어머니한테 끝까지 버티셔라. 그래서 그만큼 이제 버티시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인공관절 넣지 말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솔직한 최대한 좀 마음입니다. 늦추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네,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네.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영상 편지 한번 보내드리세요. 편집점을 좀 두고 음악을 좀 깔 거예요. 네, 슬프게 좀 나올 테니까 네, 깔아드리시죠. 어머니 그 부산에 있는 아들 황진호입니다. 예, 이제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송 출연해가지고 있습니다. 돈 벌기가 참 힘든데요. 곧 찾아뵙고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네. 예. 나머지 뭐 영상 편지 보내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음악은 저희가 선택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음악은 갖다부터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늦추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이제 65세 넘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네. 실제적으로 저희 그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를 넘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70까지도 열심히 쓰시다가 하시는 게 맞고 또 인공관절로 바로 가시기보다는 거기서 조금 자기 무릎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해서 연장하시면서 조금 늦게 하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좀 보존 치료를 조금 더 힘써라. 네네. 역시 뭐 라고 건강 튜브 MC답게 그 해주셨습니다. 보존 치료라는 네, 어려운 말씀을 우리 또 이재원 씨가 그렇죠. 예. 아니 우리 황진호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빵점이에요. 네. 저희가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네, 조금 네. 더 힘써주실 거죠. 네, 네.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못 믿겠죠? 자, 이번에는 다른 퀴즈로 준비했어요. 장학 퀴즈 척추편입니다. 척추편.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에 있는 팻말로 병원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퀴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또 질문 폭격기거든요. 네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임신을 하면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출산하고 아이가 무거워지면서 아이를 들게 되면 또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여성들은 척추와 관련된 질병이 그럼 더 높아질까요? 이전에 황진호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달라지고 몸이 다 부드러워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디스크가 별로 심하지 않은 분들도 임신 출산 사이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의 무게, 양수의 무게 이런 게 다 더해지니까 훨씬 더 이제 뭐 척추 병이 그 진행 과정으로 봐서는 훨씬 더 안 좋아질 개연성은 충분하죠. 아,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네. 임산부들 또 더 운동을 통해서 좀 그렇죠. 예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척추 전문의가 각 병원마다 지금 한 분씩 나와 계신 거죠? 네. 지금 자 단디병원에서는 척추 전문의 누구십니까? 네. 이철희 원장님. 접니다. 네. 자 그리고 큰 병원에서는요? 윤명수 원장님. 윤명수, 네. 힘내는 병원에서는요? 아 또 약주 잘하시는 김문천 원장님. 네. 자기소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 몸의 뼈의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206개죠. 그중 척추의 개수는 성인 기준 총 26개입니다. 경흉요천미라고 아십니까? 경흉요천미.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각각 뼈의 개수를 곱하면 몇일까요? 과학이 자 문제를 아니죠? 드렸습니다. 네, 곱하기. 이게 이과 출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경흉요천미를 모두 곱하면 자 김문찬 원장님 갸웃갸웃 힘내라. 네 힘내라. 힘내라. 1500. 1500 정말 터무니없다. 땡. 부산 큰병원 큰 병원 2100개 2100 경흉요천미 몇 개라고요? 2100개 2100개 아닙니다. 훨씬 다운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단디병원 1000단위를 넘지 않습니다. 1000단위를 힘내라. 넘지 않습니다. 네. 힘내라. 힘내라. 잠깐만요. 지금 먼저 단디병원이 외쳤거든요. 네. 안 해쳤긴 했어요. 예. 단디. 네. 800개. 800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운입니다. 자, 800 말씀드릴게요. 다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누가 칼큘레이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곱하기 12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2. 정답. 정답. 420개. 420 정답. 와우. 와, 이거 골든맥 출시 나오시네. 네, 순식간에 정답을 외쳐주셨습니다. 6단계까지밖에 못 가서 그때보다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420개 바로 맞추셨습니다. 7 곱하기 12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1. 경추가 7개고 흉추가 12개고 요추가 5개고 천추 미추가 1개씩이고 김문찬 원장님은 1500개라고 했습니다. 힘내라. 예, 힘내라. 오답입니다. 예, 아니 저 마이크를 좀 들고 말씀해 주세요. 예. 문제가 이상합니다. 아, 문제 이상합니까? 네. 어떻게 이의 제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천추하고 미추를 하나로 계산하셨지 해서 네, 네, 근데 유명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네, 저게 좀 문제가 문제 있습니까? 자체에 네. 의의를 제기하는데 제가 뭐 맞춘 입장에서 네. 근데 뭐 문제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차피 아까 전에 그 개수가 이제 곱하기로 이제 문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바뀐 문제에 전 적응해서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행자의 책임을 걸고 이 자리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성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천추와 미추를 하나하나로 생각했다는 제작진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단디병원 200점입니다. 지금까지 힘내라 병원은 아직까지 한 점도 얻지 못한데 황진호 원장님은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80% 이상이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그렇죠. 들었는데요. 우리도 다 네. 아파봤잖아요, 허리.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 괴담일지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는 지인이 오면 시술을 추천하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수술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이철희 정말 원장님. 솔직한 답변 이철희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아까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 틀린 걸 하면 안 될까요? 지인이 오면 시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수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네. 그렇게 되게 그럴싸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지인이 오시면은 뭔가 이제 수술 안 할 것 같고 또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수술을 권할 것 같고 네.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멀쩡한 사람을 수술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수술에 될 사람은 시술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물론 지인분들이 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네. 오실 때 벌써 다 결정을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뭐 시술을 할 정도가 되는지 수술할지 결정을 하고 오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인이 왔다고 해서 뭐 저렇게 하지는 않는데 네. 보통 이제 지인들이 시술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수술보다는 그건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명수 원장님. 네. 예, 기본적으로 이 질문의 내용이 네. 얼만큼 합리적인 치료를 권유를 하는가에 문제인데, 아하. 그러니까 뭐 가령 또 맥을 짚어주시네요. 네. 내 부모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얘기. 근데 뭐 실제 어느 정도 이제 질문하신 게 맞는 부분은 저도 뭐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어보면 모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아버님이 오시면 네. 진료 받으러 갈 때 다른 원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 저희 아버님이니까 잘해주세요 뭐 이런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엄한 치료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전화를 안 하면 네. 또 이상한 치료를 하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같은데 얼만큼 합리적인 치료를 권유했나로 따져봤을 때는 그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네. 그 뭐, 아예 그 청탁을 안 한다. 예. 합리적으로 다 치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인 찬스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네. 맞죠? 허리 통증이 생기면 이게 진통제하고 파스부터 찾게 되는데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무작정 참다가 막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수술까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아까 무릎 관절염은 말씀해 주셨듯이 화장실을 못 갈 정도다라고 했는데 무릎은 어느 정도인지 네, 우리 김문찬 네. 선생님께서 한번 무릎이 허리는 어느 정도인지.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 이제 보통 단순 통증 우리가 감기가 걸리듯이 처음에는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한 2주 정도 지켜보면 네. 뭐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약을 먹으면 감기도 일주일 안에 호전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통 자체도 보통 한 2주 안에는 대부분 호전됩니다. 네. 그렇지만 한 2주 이상 이제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인이 있는 요통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게 이제 병적 요통이라는데 네.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서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 전문의를 찾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참지 말고 2주 동안 아프면 병원에 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프면 바로 병원 가거든요. 저도요. 네, 조금이라도 아프면. 저도요. 괜찮은 습관입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따봉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2주 동안 지켜보라고 하는데 치료받으러 가면 이틀 뒤에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래. 나도. 이철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 이틀 뒤에 올 것 같은 환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틀 뒤에. 네, 아마 그렇게 보통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윤명수 원장님이 좋은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보고 예.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디스크 문제입니다. 디스크. 네, 디스크 전문가 누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전문가 누구십니까? 다들 뭐 지금 막 손을 들고 옆에서 찌르고 천 원장님이 계신데, 그렇다라고. 네, 예. 다들 전문가시죠. 다 전문가시죠. 네네네. 근데 그 중에 뭐 김문찬 원장님 어떻게 맞추시는지 이번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1,500개 나오셨죠? 예. 이 디스크가요 원래 전축이나 오디오 따위의 회전판에 걸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든 동그란 물건을 이르는 말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CD. 네, 일명 예, 예.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최초의 하드 디스크는 1956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IBM 연구소에서 개발한 라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라막의 총 저장 용량은 얼마일까요? 네, 결국에 추간판 탈출증 의료 지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초의 디스크의 용량은 몇 메가바이트인지 참고로 과거에 우리가 썼던 그 MP3 125 메가바이트짜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리버나 이쪽에서 나온 것들 한 20년 넘었죠, 그렇죠? 자, 최초의 IBM에서 개발했던 이 디스크 1956년에 나온 겁니다. 자, 1956년이면 그 이후에 한 50년 가까이 있다가 125 메가바이트가 나왔는데 그러면 최초의 디스크, 여러분들이 수술하시는 그 디스크에 올류가 된 그 동그란 판 모양의 디스크 몇 메가바이트일까요? 가늠이 가시지 않는다면 자 32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32하.
예, 메가바이트입니다. 메가바이트. 자, 지금 점수가 뒤처진 힘내라 병원은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산 큰병원 예, 큰 병원 8메가바이트. 8메가바이트. 비슷했지만 다운입니다. 와, 깜짝 놀랐다 나. 아 근데 여기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게 앞에서 막 손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저 검색하고 계신데, 자, 힘내라 병원. 예. 힘내라. 예, 예. 앞에 보지 말고요. 5메가바이트. 커닝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의료인은 거짓말을 안 하죠. 맞습니다. 네. 정답! 와, 드디어 5메가바이트. 네. 첫 번째 점수를 획득하셨습니다. 100점. 예, 이로써 단디병원과 큰병원 200점, 그리고 힘내라 병원 100점. 예, 2대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디스크. 예, 이게 중요하죠, 진짜. 네, 드디어 100점을 얻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게 네. 마지막 최종 순위에서 1등 하신 분은 우리 건튜 1회 출연권이 있다고 해요. 아, 맞다. 네. 건강튜브 그냥 일에 출연하실 수 있어요. 어머 웬일이야. 네. 이거 쉽지 않은 기회거든요. 막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자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나하고 재원이 해줘. 이게 허리 통증하면 디스크부터 딱 떠오르는데, 이게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터지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겁니까, 김호찬 원장님?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디스크가 터지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거를 했거든요. 네네. 수술을 했죠,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디스크가 터지더라도 이제 수술하지 않고도 보통 흡수가 잘 됩니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 터져 있는 디스크도 바로 제거하진 않고 네네. 이제 한 달 정도 치료하다 보면 보통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요즘은 수술하지 않고도 네. 많이 디스크가 터진 디스크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디스크 말고 그 섬유륜 파열증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잘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파열자가 붙더라도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존적 치료를 얘기하는데 네. 그런 걸로 대부분 허리 통증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섬유륜 파열. 섬유륜 파열. 섬유륜 파열. 시작. 섬유륜 파열. 섬유륜 파열. 섬유륜 파열. 섬유륜 파열. 섬유륜 파열. 아, 잘하네. 네. 자, 김호찬 원장님 한번 해보세요. 예, 전문가니까. 섬유륜 파열, 섬유륜 파열, 섬유륜 파열. 약간 음식기가 있으시네요. 예. 디스크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예. 그러면 이 살을 좀 빼면 네. 뱃살을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좀 허리 통증도 사라질까요? 우리 이철희 원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뭐 그런 환자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살이 좀 찌게 되면 아마 뭐 출산 저는 믿지는 못했는데 뭐 출산하고 오셨다고 하셔서 보통 이제 살이 찌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이제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지방이든 뭐든 빼면 그 무게가 디스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좀 덜해지니까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허리 때문에 지방 흡입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그래도 뭐, 조금 살을 좀 빼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낫죠. 네. 당연히 날씬한 분이 아무래도 좀 덜 아플 가능성이 좀 있고 좀 몸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디스크가 뭐 생기는 건데 또 잘 낫지도 않고 또 문제가 더 되는 것도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꾸준한 운동과 관리가 진짜 필요하다는 걸 맞네요. 네. 예,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00대 200대 100입니다. 단디병원 그리고 큰 병원 힘내라 병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또 퀴즈를 풀고 있는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제 점수 500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문제는 500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져가느냐 이 500점을. 500점으로 가져갑니다. 만약에 힘내라 병원이 이 문제를 맞추게 되면 600점이 됩니다. 와, 역전인 승이네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건강튜브 1회 출연권을 획득하는 득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지막 문제 함께 해주시고요. 과거 마법 천자문을 봤던 어린이 출신이라면 이 문제 굉장히 행복하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수술이 최소한의 절개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에도 내시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자로 내시경, 혼음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도금은 내시경이죠. 내시경 혼음으로. 단디병원 네. 사고문성 원장님. 좀 이상한 답인 것 같은데 네. 속을 들여다보는. 자, 500점 있습니다. 500점. 부산 큰병원 자, 부산 큰병원 송내 송내 볼시 볼시 거울경 거울경 정
획득하셨습니다. 우리 부산 큰병원이 총 해서 700점으로 700점입니다. 네,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700점까지 점수를 올렸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예. 소감 한 말씀. 예. 500점 획득하셨어요. 예, 결국 힘내라 병원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또 라이벌들이시고 친분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다들 좀 경계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지금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공은성 원장님 굉장히 그 중국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아서 이 문제 잘 맞추실 것 같았는데 예, 아쉬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갈게요. 최근에 척추 수술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이 수술법 뭐가 다르길래 요즘 이렇게 핫한지. 이 수술도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척추 수술이 이전에 이제 절개 수술이 막 한참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 최근에는 채소 침습의 이제 결정판이라고 해서 내시경으로 네. 발달이 되어가는 편인데 절개가 적고 근육 손상이 적고 그래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네, 네. 좋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양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구멍을 2개 뚫고 두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양방향이거든요. 근데 뭐 양방향이라서 꼭 뭐 이렇게 핫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시경 자체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한 방향을 하든 양방향을 하든 뭐 이런 내시경 수술 자체가 거의 기존 절개 수술을 다 대체해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이 세 병원 중에 어디가 제일 잘합니까? 저는 일단 안 하기 때문에 단디병원하고 그 힘내라 병원에 대가들이 계셔서 뭐 네. 두 분이서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호 원장님은 어디가 제일 잘한다 생각하십니까? 양방향 내시경. 네, 제가 제일 잘합니다. 농담입니다. 다들 다 잘 하시고요. 네, 네. 예, 뭐 이게 뭐 윤명수 원장님 되게 겸손한 말씀하셨는데 윤명수 원장님 뭐 내시경 수술의 대가십니다. 뭐 네. 단디병원도 마찬가지시고요. 네, 네. 하지만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네. 위암 수술하면 다 쬐거든요. 근데 요즘은 누구나 다 위 내시경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곧 아마 척추도 누구나 양방향 내시경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대로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건강 튜브를 진행하면서 저도 의학 지식이 조금 쌓이고 있는데요. 이 디스크만큼 흔한 질병으로 협착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질환이 있으면 수술을 2번 해야 할까요?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네. 척추관 협착증이 그 꼬부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철이 원장님. 조금 이제 질환 성격이 좀 다른데요. 보통 이제 보통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래 디스크는 이제 정상 구조물이고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디스크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는 퇴행성으로 좁아지는 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에만 문제가 있는 거는 디스크 질환. 그리고 디스크뿐만 아니라 뒤에 관절이나 인대가 두꺼워져서 이제 신경 자체가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는 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질환이 어떤 딱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데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에도 디스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이 들어가서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척추관 자체를 넓혀주는 수술이고요. 디스크가 있는 부분도 같이 제거를 해주는. 그러니까 수술 한 번에 다 하죠. 누가 뭐 2번에 나눠서 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들어가면은 다 한 번에 다 해결을 해주고요. 아까도 뭐 윤명수 원장님도 다 말씀하셨지만은 뭐 구멍이 하나냐 2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보통 이제 최소로 절개하고 최소의 그 효율성을 높이는 수술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척추관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명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명이답습니다. 그러니까요. 귀에 쏙쏙 들어왔고요.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가족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단디병원이나 부산 큰병원이나 힘나라 병원으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학 퀴즈가 끝났는데 장학 퀴즈의 승자는 바로 부산 큰병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건강치료 출연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각 병원의 원장님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네요. 네. 예. 사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면 내가 아파서 가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내라 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단디 병원 가려면 원장님들 어차피 만날 건데 네. 원장님들의 그 특성, 김문천 원장님 어제도 약조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볼 수도 있고, 예, 아이고 뭐 누가 뭐 연애 결혼을 잘했다더라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친근해진 느낌이죠. 그럼요. 네. 아이고 뭐 이철희 원장님은 어디 뭐 골든벨 출연했네. 예. 사고군성 원장님 중국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각 병원마다의 그런 그 뭐라 해야 될까? 호흡, 합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네, 네. 살다 보면 선택하기 싫어도 꼭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의학 밸런스 게임. 의학 밸런스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원 씨하고 나하고 그렇죠? 예. 1번 다시 태어나도 방송한다. 네. 2번 다시 태어나면 공부해서 의사한다. 하나, 둘, 셋, 2. 1. 동시에 나와야 돼. 네. 이런 탈락인 거예요. 이러면 탈락이에요. 동시에 나와야 돼요.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숫자 다 들고 계시죠? 6분 동시에 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외쳐주셔야 되고요. 의학 밸런스 게임. 자, 이기는 팀에게 점수가 돌아갑니다. 그쵸. 이기는 팀. 두 분 다 마음이 통하는 팀에 저희가 점수를 드릴 테니까 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추후에 특전을 드릴 겁니다. 이를 악물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학 밸런스 게임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씨가 직접 출제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6분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자, 6분 동시에. 1년 동안 과거로 돌아간다면 고3으로 살기. 이게 1번. 2번은 대학병원 인턴 시절 다시 겪기. 2번. 자, 하나, 둘, 셋. 자, 들었습니다. 어허, 잠깐만요. 모두 지금 1번을 드셨어요. 네. 지금 윤명수 원장님 살짝 돌아갈 뻔했어. 각도가 약간 돌아갔어. 한 40도 정도. 예. 그래도 40도 정도 다 안 돌아갔기 때문에 정답으로 치겠습니다. 모두가 1년 동안 과거로 돌아간다면 고3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레지던트 시절이 얼마나 인턴 시절이 얼마나 그러니까. 힘드셨으면 예. 차라리 고3이 낫다. 예. 제가 레전트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을 만약에 네가 몇 억을 10억 주면 너 인턴 한 번 더 할래라고 하면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10억을 줘도 20억을 줘도. 네.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15좀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 살짝 이렇게 좀 이게 돌릴까 고민했던 게 둘 다 힘들거든요. 고3도 힘들고 그쵸. 1턴도 힘든데 제가 이제 그 고3을 선택한 이유는 고3은 좀 대접받고 하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공부하고 있다. 부모님도 알아주고. 인턴 때는 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고생한다 이런 걸 몰라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1번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했던 게 이제 고3이 되면은 의대를 가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인턴이 되면 이제 정형외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저는 만약에 고3으로 가면은 수의사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의사. 네. 공부를 사랑하시나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수의사가 더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에 네. 저는 현실적인 대답 너무 좋아합니다. 예. 자, 다 같이 100점씩을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점수판 올려주시고요. 자, 근데 각 병원의 이 호흡이 쫙쫙 맞네. 아주 좋아. 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시에 올리셔야 됩니다. 와, 동시에. 이거 어렵습니다. 1번 친한 여자 동기 의사한테 대장 내시경 받기. 2번 처음 대장 내시경 검사하는 의사한테 대장 내시경 받기. 하나, 둘, 셋. 일단 힘내라 탈락. 힘내라 좀 아쉽네요. 네. 황진호 원장님은 친한 여자 동기 의사한테 대장 내시경 받겠다. 네. 김훈천 원장님은 처음 만나는 의사한테 받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보니까 마음이 통했어요. 단디와 부산 큰 병원은.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게 그렇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대장 내시경이 사실 쉬운 그 프로시저가 아니거든요. 네네. 처음 해보는 사람이면 장이 빵꾸 난다든지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부끄러운 게 낫지. 알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하기 겁나네. 자, 이철희 원장님은 아는 사람한테 받는다.
그렇다 해서도 좀 쉽지는 않지 않나요? 그래도 네. 아는 여자 동료한테 받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하다가 못하겠다고 잘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마음이 잘 맞는 걸 봤고요. 힘나라 병원만 잘 맞지 않습니다. 예. 네, 단디와 부산병원은 200점으로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오늘 저기 저 병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틀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틀리는 게. 그런가요? 저희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너무나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의상도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어제 타미 필거 가서 사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네. 평생 요통 대 평생 관절염. 하나, 둘, 셋. 들었습니다. 좋아. 들었어. 자, 지금 잠깐만요. 지금 한 팀만 마음이 맞았어요. 한 팀만 맞았어요. 한 팀만. 부산 큰 병원만 맞았습니다. 부산 큰 병원은 그냥 평생 관절염을 택할 것이다. 들어주세요. 들고 계시면 됩니다. 예. 단디병원은 이철희 원장님은 관절염, 그리고 차공성 원장님은 요통. 황진호 원장님도 보니까 관절염, 그리고 김원철 원장님은 요통. 좀 김문찬 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또 네. 척추관절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통. 요통이 낫지 않을까요? 그냥 관절염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이제 뭐 손도 있고 어깨도 있고 무릎도 있고 요통은 그래도 밤에는 잠은 자거든요. 허리는 밤에 잘 네.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밤에 자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어깨도 관절이니까. 근데 예. 이철희 원장님께서는 2번을 드셨단 말이죠. 쓱 하셨어요. 쓱 하면서. 네. 저는 이제 허리 아픈 환자, 목 아픈 환자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같이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허리가 아팠을 때 이게 주변에 누구한테 주사 놔달라고 하기 좀 그렇거든요. 근데 뭐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있으면은 무릎은 또 상원장이니까 제가 상원장한테 가서 주사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통보다는 관절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다 아프면 안 되겠죠. 그쵸. 만약에 무릎이나 뭐 요통, 관절이 아프다 하면 이 세 병원, 단디병원, 부산 큰 병원, 그리고 힘나라 병원 가가지고 단디 건강 챙기면서 크게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승한 팀 부산 큰 병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00점의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시간을 1분씩 드릴 겁니다. 1분씩 드릴 건데, 자, 재원 씨 조건이 있죠? 네. 앞에서 자랑한 것을 뒤에 팀은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네. 어떻게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작은 병원입니다. 저는 모든 걸 치료를 다 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뭐 이런 장비도 있고 저런 장비도 있고 이런 장비 저런 장비, 거기다가 나라는 그리고 이재원이라는 멋진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뭐 병원 뭐 진료를 하면서 화장실도 깨끗하고 비데도 새 거고 여러분 최고입니다. 이 모든 걸 하면 여기 안에서 화장실 들어갔지, 뭐 병원 장비 들어갔지, 의사 선생님 들어갔지, 설비 들어갔지. 그러면 그 뒷팀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뒷팀은 그냥 뭐 저희 병원 정수기 물이 맛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화장실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예. 아주 부산 큰 병원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자, 부산 큰 병원 어떤 병원인지 1분 동안 마음껏 가지고 있는 거 다 소개해 주십시오. 로봇 인공관절 수술, 마코 기계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최고의 내시경 장비, 그리고 척추 미세 수술 현미경을 구비하고 있고 간호 1등급으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마코라는 이 로봇 수술 장비를 쓰고 있는데, 이게 실제 인공관절 수술이 뭐 결과가 대부분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쓰나 안 쓰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저희가 운용을 해보니까 아주 섬세한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아주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또 간호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치료를 잘 받고 가시려면 좋은 의료진들, 간호 인력들이 풍부해야 그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것을 자랑해 주셨어요. 뭐 로봇, 인공관절, 간호 인증, 좋은 의료진까지. 예, 거기다 깨끗한 시설까지 말씀해 주셨죠. 그럼 뒤에 팀은 이거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도 안 되는 거네요. 전혀. 안 되죠. 안 되죠. 다른 겁니다. 혹시 저 마코라는 장비를 가진 병원 있습니까? 로봇? 가지고 있네요. 예, 못하는 거예요. 자, 다음이 단디병원이었나요? 점수를 한번 볼까요? 네, 단디. 예, 단디병원. 네, 1분 드릴 테니까
앞에 지금 써 있는 것 빼고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위치라도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준비 시작. 저희 단대병원은 그 핫한 양산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아, 양산역 4번 출구. 4번 출구 앞에서 100m 앞에 딱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저희도 할 말이 더 많았었는데 뭐 그것도 다 좀 드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시면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척추 관절 같이 이렇게 친하게 협진을 잘 이렇게 하고요. 환자 오면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드리고요. 인간적으로 치료하고 또 인간적이죠. 되게. 아니 본인 자랑도 해주세요. 사공 원장님 자랑도 해주시고. 사공 원장은 무릎이죠. 무릎은 사공 원장. 예. 척추 관절은 저희 병원은 네네. 우리 양방향 내시경은 얘기를 해도 되겠죠?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맞아요. 양방향 내시경으로 네네. 아주 지역 의료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고 네네. 또 우리 관절도 하고 있지만 우리 끝나버렸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와중에 그래도 많은 걸 얘기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4번 출구? 위치입니다. 네.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니까요. 양산역 4번 출구 100m 앞에 있고 가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단디병원 이름부터가 단디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힘나라 병원 김호천 원장님하고 황진호 원장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봇 수술, 인공관절, 간호인증, 좋은 의료진, 시설, 양산역 4번 출구, 환자와의 관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인간적 치료 양방향 내시경의 1인자다. 자, 힘나라 병원의 자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객 여러분들도 힘나라 병원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힘내라 병원의 황진호 원장입니다. 네. 이 시청해주시고 있는 건강튜브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적이시네. 네. 저희 힘내라 병원은 부산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장점은 참 정도 없이 다 막아버리셨는데요. 저희 병원은 진짜 밥이 맛있습니다. 밥이 맛있고요. 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우리 여러 원장님들과 좋은 추억을 공유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좋은 나을 수 있다는 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걸 가지시고 반드시 낫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병원 기억해 주십시오. 네. 우리 황진호 원장님이 말씀을 너무 좀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보면 직접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 힘내라 병원에서 운영하는 힘내쇼 유튜브가 있습니다. 만약 오시면은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와 소통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건 각 병원의 그 위치를 우리가 못 들었는데 아까 단디병원 같은 경우는 양산역 4번 출구 초역세권에 위치해서 여러분들 무릎이나 관절 아프지 않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괜찮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힘내라는 또 네. 병원밥이 맛있다고. 맛있다고. 중요해요. 부산의 중심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를 좀 잡고 메스만 잡는 버릇을 하셔서. 범일동 진시장 입구에 있습니다. 진시장. 예. 부산을 대표하는 힘내라 병원. 네. 많은 상인들도 찾아가시겠군요. 예, 가운도 없으면 바로 진시장에서 지어 입을 수 있고요. 네.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큰 병원은 어디 있습니까? 위치. 부산 진구 계금동에 있습니다. 계금동. 맛집이 많은 계금동. 예. 진료하다가 배고프면 밀면 드시러 가시겠네요. 가야 밀면 개금 밀면 예. 그리고 가야공원 가가지고 오리고기도 드실 수 있고. 냉수탕 가든.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치까지 여러분 기억하셨을 테니까 새 병원 힘내서 큰 에너지를 가지고 단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병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집 건강튜브 메디부산 행사와 함께하며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방송하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럼요. 우리 원장님들의 소감을 또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단디병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도 처음에는 장난처럼 문제 풀다가 보니까 풀다 보니까 다들 진지해지셔갖고 그럼요. 좀 당황했는데 또 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또 원장님도 워낙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또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 해서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 오면서 다른 원장님들 워낙 이 말씀도 잘하시고 해서 저희는 박수만 치고 가려고 사실 다짐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회 출연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보니까 지역 의료 분권 포럼. 네. 지역 의료는 지역의 의료인이 책임진다는 주제하에 이제 진행된 것 같고요. 뜻깊은 자리였는 것 같고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재원 씨 오늘 네. 한 분 한 분 각 병원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건큐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아프면 주변 분들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 그거는 서울가가 치료해야지. 아니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의료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오늘 함께했던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척추를 가지고 있어야죠. 네. 그리고 각 관절이 큰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면 재원 씨 어느 병원들이죠? 단디 부산큰병원 힘내라 병원입니다. 꼭 찾아주시고요. 저희도 오늘 건강튜브가 바깥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뜻깊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그 걸음을 당차게 걸어갈 저희 KNN의 메디컬 채널 건강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